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경주 남산 윤을곡 약사열애 불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약사열애 불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요즘 의료 대란, 또 의료 공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어딘가에 있는 중환자들, 병원에서 그 목숨의 끈을 지켜주고 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4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 방 위원장인가 하는 사람도 4월 25일로 그 사직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의료대란, 의료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키워온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겉모습에서부터 저 안에까지 사람이 노쇠해 가면서 생기는 불편함까지 이게 의료 기술로 처리가 된다.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처리가 된다. 한 몇 년 전부터 나이 든 사람들이 줄기세포 이식을 했다더라. 법으로 금지해도 시술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원정 이식을 하고 오면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가 늘 들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의료보험이 부양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이제 다 돼간다. 이게 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실손보험이니 하는 또 2차적인 그런 보험으로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기도 했고, 그 문제는 이 의료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 커져왔다. 문제는 그나마 돈이고 다른 건 돌아볼 필요가 없다. 단지 돈이다. 뭐 대충 이런 분위기로 지금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한 사람들이 바로 대중의 국민의 표를 받아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에 와서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터진 사건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일단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그렇지 우리만 갖고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책임이 가장 큰 것은 그 두 사람이니까, 그쪽이니까. 그래서 이 대중들이 원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는 어릴 때 단 거를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가 와서 단 것을 원할 때는 야박하게 할 수 없어서 단 것을 주기도 하죠. 뭐 이런 심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표 앞에서는 예의 염치도 없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공익상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유권자의 입맛을 맞춰주기로 그렇게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3, 4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수십 건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고, 다른 데 보니까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때 뭐 여야라고 합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 2023년 10월 민주당에서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합니다. 2023년 10월 16일에 요구했는데 10월 23일 이재명 대표가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하고 전라북도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신속히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그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때 참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같은 2023년 11월 28일에 그 전라남도 도당의 위원장들, 이게 정당 구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이 사람들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신설을 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뜻을 같이 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겠죠. 정부는 처음에 이때 이후, 그러니까 바로 요 무렵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의과대학에다가 얼마나 증원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숫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게 전국의 의대에서 최소한 2151명, 최대한 2847명까지 늘리기를 희망한다. 이게 이제 합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죠. 2030년까지 최소한 2738명, 최대한 3953명, 그러니까 한 2700명에서 4000명까지 2030년까지 늘리기를 희망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능력으로 그만큼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도를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게 2030년까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당장 2025학년도
올해 당장부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린다로 간 거는 어마어마한 사고라고 해야 하겠죠. 최대로 잡은 것은 돈 달라고 한 겁니다. 정부가 돈 주면 그러면 그만큼 더 뽑을 수 있다. 이걸 보면 정부가 돈 주겠다고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어쨌든 자기들이 그 예산에 그 지원을 받게 되면, 예산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 의대생 증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11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이제 1월 초가 됐는데 1월 9일에 이게 이제 KAMC라고 의과대학 학장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얼만큼 할 수 있느냐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3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50명. 여러분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의대 학장 모임에서 350명 딱 못을 박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대단히 큰 그런 그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월 17일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인가? 그 정부도 다시 이런 상황이 되니까 1월 17일에 우리는 350명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의대에서 우리는 이만큼 요번에 늘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그거 할 수 없고 최소한 1,000명 이상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복지부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싶어지죠. 이때 1월 17일인데 복지부 관계자가 의대 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복지부 관계자가. 그러면 의대 증원 규모는 대통령실이 정하는 거다. 숫자가 딱 내려오면 복지부는 그대로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 언제 숫자가 나오느냐. 2월 1일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1,000명, 많으면 2,000명쯤 될 거다. 2월 1일에 발표하겠다.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바로 이 숫자로 증원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제 정부가 한 거에 북치고 나선 것이죠. 미리 겁을 줍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든지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도 불응하면 징계한다든지 강경 조치를 하겠다. 이제 전공의부터 한번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래 2월 1일에 이제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게 발표가 되고 2월 6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한다. 2월 6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6일에 갑자기 2,000명이 탁 나오고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팀으로 가는 게 의과대학, 정부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숫자를 많이 내놓고 있는 게. 이렇게 되니까 교육부가 2월 말에
2차 조사를 합니다. 아니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 의과대학에 정말 증원을 얼마나 할 건지 2차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했는데 3월 4일에 의과대학들이 3,401명이다. 이렇게 늘려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3월 20일에 자, 이 의대 정원은 어디 이렇게 몇 명 배치하는 결과도 내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뽑아라. 이게 나온 게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 2024년에 이제 입시부터 2,000명을 증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5년간 해마다 2,000명씩을 계속 증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번 의대 증원 사건 그 과정입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했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 보고서 작성자들이 부인했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고, 또 그러니 뭐 정부는 근거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게 그 전공의를 겁을 줘도 통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가고, 또 그 대학병원 큰 병원들이 또 휴업을 하겠다, 뭐 때때로 정기적으로 휴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상당히 그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지방의 그 의대 정원을 늘려서 순 지방 사람으로 그 의대를 들어가게 한 다음에 지방에서 의사를 많이 배출하겠다. 거기에 세금으로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의사가 나오는 거 아니죠. 뭐 빵도 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은 어떤가 하면 불과 몇 달 전하고 달라진 것이 보건소가 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지방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방에서 아주 실력 있는 명의들이 다 의사가 되면 지방으로 내려옵니까? 지방에는 젊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그 공중보건의 뭐 이런 사람들, 그 공중보건의는 의사 자격은 있는데 군대 가야 되고 하니까 보충력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공중보건의 업무로 이제 진료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또 올해는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 수도권에서 전공의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다 차출을 해가지고 지방에는 그나마 수준이 높지도 않고 또 그 수요를 맞춰주지도 못했던 그 적은 인력이 다 빠져나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의료 혜택이 더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 지자체의 장은 앞으로 이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이걸 돈 버는 수단으로 쓰면서 자기가 선거에서 재선되는 사전선거 운동을 겸해서 하고 있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도권에서도 국민들이
그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그거는 이제 전에보다는 수준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그 훨씬 낮은 수준의 그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위에서 빼먹고 아래에서 빼먹고 중앙에서 하고 지방에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기업의 경우는 기업은 또 돈을 벌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해도. 근데 이번에는 의사들이 죽겠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3월 20일에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무조건 정부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그 활동을 하는 신이 난 인물이 김영환 충북지사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3월 15일에 이미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 중에 7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방의대에다가 배정할 거다.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게 또 그 사람 말투 아닙니까? 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때 하는 이야기가 충북대학교의 의대 그 정원이 지금보다 4배 400% 늘어날 거라고 한다. 그러면서 앞에다 둔 게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거로 예상한다. 3월 15일에 그 결과 발표 나온 게 3월 20일입니다. 우리 말고 다른 수도권 밖에 있는 의대 정원도 확대될 거다. 그러면 충북대 의대 200명 늘리기 위해서 이걸 강행했느냐? 뭐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뿐 아니라 충북에서는 전부 합해서 의대 정원을 300명을 늘리는데 그 중에 80%를 다 충북 사람으로 충북 학생으로 뽑을 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충북대는 151명이 늘어나서 400%가 늘어나서 정원이 200명이 돼갖고 단숨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의과대학이 됐다. 이건 무슨 부패의 냄새가 막 나지 않습니까? 충북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김영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충북대 의대, 충북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의견이 안 맞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충북의 그 비대위, 의대 비대위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봅시다. 이게 충북의 이야기지만 요 한 곳을 샘플로 본보기로 우리가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충북대 의대에서는 새로 200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공간 자체가 없다. 그러니 제대로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 그뿐이 아니고 충북대 충북대 병원에는 병상수가 750개밖에 없다. 이게 그냥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의사가 200명이 늘어나면
절대 이 의사들을 실습을 시킬 수가 없다. 병상 750짜리 병원에서 추가로 200명 학생을 의사로 키울 방법은 없는 거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말 거다. 그러면서 충북대 의과대학에서 지금 알맞는 의대 정원은 최대 80명이다. 지금 인원이 49명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영환 도지사가 그 공간이 없고 뭐 이런 거는 교수님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한 연구비와 충분한 시설을 투입하겠습니다. 김영환 씨 돈 많은가 보죠. 이게 액수가 적지 않을 텐데 전국 최대의 그 의대를 전국에서 첫째가는 정원 200명짜리 의대를 갑자기 자기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하고 시설을 다 주겠다. 어디서 돈을 따로 빼 돌려놓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영환 씨가 하는 게 이런 식이고 이걸 계속 정부도 똑같이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과 같이. 의대 교수가 반대하고 정부가 늘려라. 벌써 이 부분에서 이상한 거를 알 겁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라든지 의사들 이렇게 안 된다고 반발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의료 서비스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있는데 김영환 도지사는 계속 충청북도의 증원 300명을 물러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화법 선거 때도 좀 봤을 텐데 좀 전입니다. 4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2,000명 좀 저항이 너무 크니까 재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한 말이 이겁니다. 충북의 의대 정원 300명은 우리의 미래고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월 22일까지 오니까 22일에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죠. 의대 자율 증원안 그래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이제 올해는 자율적으로 좀 하자. 이거 2,000명 밀어붙이는 게 좀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김영환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증원을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50%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 환영한다. 일단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편을 드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남들이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다른 의대에서 그 정원 수를 줄여라. 그러면서 단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대 그리고 건국대 충주 캠퍼스 너희들은 이거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충청북도는 다른 도나 시처럼 50%만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충북대가 49명에서 200명으로 건국대 충주 캠퍼스가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이거는 100% 반영돼야 한다.
그러니 두 대학은 이걸 그대로 수용해라. 그리고 입학생 중에 80%는 충청북도 사람으로 뽑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이 숫자를 좀 줄여서 조정을 해보자고 하니까 그거 좋은데 우리 빼고 우리 거는 먼저 이렇게 확보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김영환 도지사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좌우로 나누면 좌파 출신입니다. 그것도 골수좌파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현재 의사들을 욕하는 것은, 당장 자기 가족이 환자인 사람들은 의사를 비난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치 세계에 있어서 우파가 원래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좌파의 의료개혁, 모든 것을 공공의료로 의사들을 월급 주고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쓰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앞질러 가고 있고, 그 대신 의과대학이나 병원이 돈은 버는 쪽으로 이게 이제 합쳐져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파가 좌파의 목적지로 가는 일을 지금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사들은 원래 의사들은 부르주아에 속하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수인 의사 집단을 때려잡기, 이제 그 수순인가. 보면은 의사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죠. 이제 그렇게도 보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냥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이런 것인데,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지금보다 처참한 아주 나쁜 쪽으로 간다. 이 의료 부분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 뭐 이러니까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마라. 그거 맞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이 중요한, 모두가 그렇듯이 이게 어려운 병일수록, 치료하기 어려운 병일수록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기술이 좋지 않았을 때는 해외에 가서라도 이 지구 전체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치료를 받아봐야 그래도 한이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국민들은 별 말도 없었는데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칸을 치고, 그게 대통령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의사를 2,000명을 늘리겠다. 뭐 수능 3등급도 괜찮다. 숫자를 늘려줄 테니까 너희 지역에서 뽑아서,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라. 예산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이 있죠. 지역을 나눠서 가령 충청북도에 의사 30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세금으로 거기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키워낸 의사 300명은 절대 충청북도 밖을 나오면 안 되겠죠.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충청북도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합니다. 아니, 세금이 특별히 충청북도를 위해서 투여됐기 때문에 그 300명이 진료하는 환자는 충청북도 사람만 진료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겠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도 제주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000명 증원을 해서 의사를 2,000명을 만들어낸다. 그 지방에서 뭐 70%, 자기 자체로 80% 이러는데, 어떻든 김용환 지사가 있는 이 충청북도에서 300명이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충청북도 안에서 의사가 되고, 충청북도 사람이 의사가 되고, 충청북도 사람만 치료하는 겁니다. 잘하면 되겠죠. 충청북도 사람은 충청북도 안에서 치료받다가 그 한계 내에서 안 되면 거기서 안 되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 막대한, 현재 의대 정원이 뭐 전체가 3,050몇 명인가 3,000 그렇다고 하죠. 거기에 2,000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판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 지방에서는 수도권 오지 마라.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지방 오지 말고 지방에서 타지방도 가지 마라. 시도도 옮겨가지 마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겠죠. 어디 한번 그렇게 가보자. 강원도는 강원도 사람만 강원도에서 의사하고, 그리고 그 의사는 강원도 밖에 나가면 그 자격증이 효력이 없다. 이제 의사 의료기관이 담배가게 됐습니다. 과거에 구간을 정해놓고 담배를 팔던 담배가게가 된 것이죠. 이렇게 바뀌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알고 수용을 하는 것일까?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갈 때는 그 지자체장이라는 게 참 무시무시하구나. 대통령하고 눈짓만 주고받는 사이면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했던,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충북대 병원이 대한민국 첫째 최고의 시설과 김용환 지사가 해준다 그랬으니까 최대 정원인, 의사가 가장 많은 그런 병원으로 되는구나. 그 김용환 지사 그러면 충북대를 그 서울대 한번 꺾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세금 그렇게 끌어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는 그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것을 갑자기 꺼냈다는 거 알 수 있죠. 선거를 앞두고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꺼내느냐? 지금 입시 정책을 손보는 때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입시 정책을 연계시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될 때도 아니고, 그리고 선거, 왜 하필이면 선거 때 이랬을까? 이때 갑자기 대통령 측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쏘아 올린 겁니다.
차라리 그 의사들 재계약한 후에라도 했으면 후폭풍이 이렇게 크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때 허둥지둥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 2,000명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캐기 시작했죠. 보고서에서도 지금 봤듯이 의대 학장들 350명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뭐 이천공설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이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정부가 지금 안 되면, 지금은 대학에서 50% 줄인다면 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2,000명 증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좀 돌려서 다른 이야기, 다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김여사 방탄 특검, 이 설이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설이 하나 있고 김여사 방탄 특검 설이 하나 있는데 이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되지도 않는 의대 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사교육 시장 수험생을 둔 수험생 뭐 지금은 뭐 그게 한 여기 관계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 학부모들 그리고 의과대학 병원 뭐 이게 다 연결돼서 그야말로 지진이 난 것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 지진 한번 인공 지진 한번 때려가지고 그 김여사 특검 여기에서 카메라의 눈을 가리자 이랬다는 게 바로 김여사 방탄 특검설인 겁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선거 때 이걸 꺼내서 총선 패배합니다. 확실히 망했죠. 이것 때문에 처음에 국민이 5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의사들하고 줄다리기 밀고 당기고 한다 해서 지금 뉴스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게 지나가면 국민 5명 목숨을 빼앗은 윤 대통령 부부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특검에 하나 보태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D-1를 했을 때 의료계에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만의 TSMC가 지진이 나가지고 잠깐 전원이 차단이 됐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제품 생산을 못했고 그 반도체 제품이라는 것은 단지 생산만이 문제가 아니다 해서 한참 지나서 대만에서는 TSMC는 이제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생산해서 창고에 보관해 놓은 상품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지금 병원이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전공의가 나가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병원이 태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은 그냥 망가집니다. 사람 뇌에 산소가 단 몇십 초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이미 죽어가듯이 의료 시스템은 지금 붕괴가 한참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죠. 한번 무너진 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겁니다. 새로 쌓아야 할 뿐이지. 새로 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새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역사와 전통과 오랫동안의 경험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많고 그것을 전문 분야라고 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듯이, 국가의 헌법이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듯이, 사람의 몸의 어느 기관을 새로 삽입을 해서 바꿔 넣은 게 좋은 게 아니듯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망가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망가져도 기존의 것을 손봐가면서 노후해서 망가지는 것은 괜찮은데 폭격을 해서 망가지는 것은 그것은 비극이죠. 그래 이렇게 됐는데 4월 23일에 이제 어려운 고비 다 넘겼다고 하면서 김 여사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하고 만나는데 뉴스가 나옵니다. 김 여사가 나왔다고. 그런데 비공개라는 말까지 붙여서 나옵니다. 비공개는 머리 위에 하나 더 단 꽃입니까? 비공개고 말고 등장했으면 한 것이고 그것을 뉴스로 보도했으면 등장한 것이죠. 무슨 김 여사가 SNS를 운영하려고 했다가 그게 지금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여간 큰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가 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한시가 다르게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그리고 의사들이 분노하고 일전에 이야기했는데 환자와 의사 관계는 지금 거의 원수가 됐죠. 아무튼 지금 상황이 왜 어느 한순간도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좀 이게 바로잡아지는 쪽으로 일체 가지 않는가? 그것은 시작부터 우리가 그 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정부가 2,000명을 띄우면서 바로 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환자를 강제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의료진을 압박했습니다. 그게 정부가 일반 환자를 못 받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병원이 지금까지 큰 병원에서 아주 중한 환자, 응급 환자 이런 환자보다는 이게 성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쌍꺼풀 수술을 하는 사람을 비싼 돈을 주고 호화스러운 의료 서비스 업을 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장사를 하는데 전공의들을 데려다가 임금은 돈은 조금 주고 혹사시켰다 하는 이게 그 바탕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는 만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큰
큰 병원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기에 전공의가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그들이 무슨 뭐 전에 같으면 수탈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상황부터 해결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일이 이렇게 진척이 되니까 전공의들 나가버리고, 의료계에서는 이러면은 그 일반 환자 못 받으면 우리 수입이 줄어듭니다. 뭐 병원이 도산합니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때 어떤 예측을 했는가 하면은, 분명히 저 큰 병원들이 반발을 하기는 할 거다. 의사나 교수나 저 사람들을 잡아두면 된다 했는데 전공의가 먼저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앞에서 이 전공의가 집단 반발을 하게 되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군대 가야 된다. 너희는 의사도 아니지 않느냐. 의사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국민은 치료를 못 받고, 또 아주 공포감에 빠져 있는 환자라든지 환자 가족들, 그들은 의사를 악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의사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 또 작은 병원들 문 닫은 데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 닫은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전공의가 지금 나가버렸다고 했는데, 그거를 다른 의사들이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태업을 하겠다 이러니까 정부에서 또 아주 그들을 겨냥을 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아니 뭐 그렇게 해서 교수 자리 잘려도 좋은 거냐, 진짜 그만둘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의사를 비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난 2달 동안 풀가동됐던 그 인력들입니다. 의사들이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그 2,000명이라는 숫자 발표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도 폭발할 단계에 이른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지금 의사들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듯이 의대 정원 늘려주면 좋아요 한 의과대학, 그리고 대학 본부, 또 우리 도에는 이만큼 늘려야 합니다. 의사들한테 싸워가면서 돈 줄게 한 지방자치단체장, 의대 학장들이 우리 올해는 350명만 늘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한 복지부, 3월 하순 와가지고 갑자기 2,000명 올해 늘리겠다, 앞으로 5년간 늘리겠다, 아무도 반대하지 마 라고 한 대통령실, 이게 다 무엇인가? 결국 그들이, 대통령 부부가, 우리가 지금 뭐 부부가 똑같이 힘이 있다고들 하니까,
대통령 부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측근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 대통령실은 국민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그냥 도마 위에 물고기고 이들은 회칼을 든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국민이다 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암울하게 느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엇도 사람이다, 무엇도 국민이다 하는 이 빈칸에 온갖 전문직들, 온갖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게 다 성립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데 회 뜨는 고기 한 점의 입맛을 다시면서 이거 편들면 되겠습니까? 약사여랩을 앞에서 단지 의사들 그들의 문제, 환자가 있는 환자 포함한 환자 가족 그들의 문제 이게 아니라 이게 곧 우리의 문제고 이게 곧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